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체중을 실어 강하게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거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 사고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관계 법령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안전대한민국, 오늘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지원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 곳곳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주변에 있던 일반 시민들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예기치 못한 급박한 상황에 심폐소생술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는 건지 손성혜 기자가 자세한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질식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4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존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반응이 없으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그 옆에 안경 끼신 남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환자의 상의를 벗기고 두 손으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체중을 실어 강하고 빠르게, 힘들어도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심장을 살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든지 또는 압박을 하는데 부러진 느낌이 드셨다고 하시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깊은 깊이 5cm 이상의 압박 깊이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압박은 멈추지 않고 119가 올 때까지 환자가 소생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고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8살 미만의 소아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은 한 손으로, 인공호흡은 1초씩 2번 숨을 불어넣습니다. 턱끝을 살짝 들어서 기도를 살짝 열어주고요. 그래서 이때 콧구멍을 막아서 입을 전체를 막아주셔야 돼요. 콧구멍을 막는 이유는요. 호흡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게끔. 기도가 막혔을 때 하는 응급처치법, 일명 하임리히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음식물 등으로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은 환자의 가슴 아래를 두 팔로 감싸 안아 주먹으로 누르면서 위로 밀쳐 올리면 됩니다. 외워두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법. 가까운 소방서나 구청에 문의하면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대면이나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부상자들은 병원 내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225곳 정신 전문 의료기관과 함께 우울과 불안 증세를 보이는 시민들을 위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 밖에 합동분향소 2곳에 재난심리지원 현장상담소를 설치하고 25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이번 순서는 산업재해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약 800명의 노동자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 사고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부실한 관계 법령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을 지켜주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 맨홀에서 50대 노동자가 유량계 검침을 하던 중 숨졌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 없이
맨홀 내에서 저산소 상태로 일을 하다 숨을 거둔 겁니다. 사고 당시에 맨홀 안에 그 산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였다는 걸 알다가 알았더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 교육을 하고 미리 이제 고지를 해줬더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4월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는 금속 탱크가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매년 약 8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21년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은 0.43, 노동자 10,000명당 0.43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만도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432명이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특히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산업재해 관련 민원은 7,423건으로 3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동계는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로 부실한 관계법령을 꼽았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들을 지켜주기에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사업장 내 안전 강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몸담고 있는 노동자 수는 약 780만 명,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재해로 828명이 사망했는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351명, 5인 미만 사업장이 317명입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입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전체 산업의 9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빨리 5인 미만, 50인 미만 작은 영세 사업장들 법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으로 가지 않으면 또 똑같은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들은 일을 마치고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도로와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자전거 도로의 균열 등 파손 상태와 결빙 구간에 대한 노면 포장, 안전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점검합니다. 또 자전거 통행을 위한 조명기구와 노면 표시,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사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 누구나 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고장난 장난감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뚝딱뚝딱 장난감 병원을 운영합니다. 이 장난감 병원은 오는 16일에 장난감 나라 북한산 레미안점, 23일에는 장난감 나라 은평구청 별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아 5차례에 걸쳐 장난감을 수리할 예정입니다. 단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 대상은 장난감 나라 회원인데요. 은평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수리 의뢰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뒤 날짜와 회차를 예약해 방문하면 됩니다. 수리에서 제외되는 장난감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오는 28일까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 단지를 모집합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와 경비원 미화원의 근무 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2,000세대 미만 단지는 5천만 원, 3,000세대 미만은 5,500만 원, 3,000세대 이상은 6천만 원입니다. 구는 사립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개선 사업의 경우 지원금을 10% 증액할 방침입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현장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동주택 지원 심의회의를 열고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겨울철 강풍에 대비해서 첩탑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구는 이달 말까지 관내 첨탑 57개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이를 통해 첨탑 기울어짐과 접합 부위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 주위에 설치된 전기 배선 등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시설물들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관내 아파트 4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 시정사항 32건을 발굴했습니다. 양천구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주택관리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보내 단지별 특수성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분야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장기 수선제도 관리비 사용 등인데요. 양천구는 지난 3월 목동 대원 칸타빌 1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개의 단지를 컨설팅한 데 이어 연말까지 한 곳을 추가해 모두 5개 단지를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